이게 왜 이렇게 엉켜서 끝날까? 막 되게 이 재봉틀이 이상한가, 내 재봉틀이 이상한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이런 걸 배울 때나 이럴 때 자꾸 실이 시작할 때마다 엉키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 재봉틀에서 초보자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 이 실이 엉키는 문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엉키지 않는지 이제 해결책이나 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몇 가지들만 지키면 그래도 대부분의 그 엉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실을 먼저 제대로 끼우는 거거든요. 이 실을 제대로 끼우면 당연히 이게 재봉이 제대로 안 되고 엉키는 일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우선 실을 순서대로 제대로 잘 끼워줘야 돼요.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여기 먼저 실을 걸 때 이제 재봉틀마다 생긴 게 약간씩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스프링에 제대로 안 걸리게 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실치기 부분에 이렇게 항상 잘 걸어주셔야지 거기에 가끔 안 걸리게 이렇게 걸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이 바늘 부분에 끼울 때 이게 바늘에 이게 실이 이렇게 막 감기게 끼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끼울 때 뭐 이제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끼우게 되면 장력이 당연히 달라지게 돼요. 윗실과 아랫실에 원래 맞던 장력이 이렇게 되면서 윗실의 장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예민하거든요, 재봉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서 잘 끼워 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윗실을 먼저 잘 끼우고 그다음 밑실 같은 경우는 밑실 같은 경우는 제 거는 수직가마인데 뭐 수평가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은 수직가마 재봉틀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얘도 이 부분에 안 끼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북딱지 밑에 실이 꼭 이렇게 들어가게 끼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끼우시면 안 돼요. 이 장력을 조절해주는 부분인 여기에서 나올 때 나사에 감기는 세기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를 안 끼우시게 되면 장력이 아예 걸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꼭 아래까지 이렇게 끼워 주셔야지 장력 조절이 제대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평가마 쓰시는 분들은 그 재봉틀이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부가를 끼우잖아요. 이렇게 부가를 끼울 때 위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누른 상태로 얘를 이렇게 끼워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안 걸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꼭 실이 이렇게 걸려야지 장력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해서 잘 끼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끼웠을 때와 제대로 끼우지 않았을 때. 이렇게 재봉이 잘 된 반면에 제대로 안 끼웠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북딱지 밑에 안 끼우고 이 상태일 때 자, 이렇게 약간 그래도 뭐 이상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여기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장력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랫실이 지금 장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됐잖아요. 좀 전에 제가 거기를 뺐잖아요. 이거는 근데 제대로 재봉을 하다가 이렇게 재봉을 하다가 중간에도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봉을 했는데 뭔가 실이 이상하고 뒤에가 막 이상하게 돼. 그러면 우선 실을 다 뺐다가 다시 끼워 보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북집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윗실도 여기 중간에서 어디선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봉이 이상하게 될 때 이런 장력이 안 맞거나 뒤가 엉키거나 할 때는 실을 아예 다 빼고 다시 한번 제대로 끼워주시는 게 좋아요. 실을 먼저 잘 끼워주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루발을 꼭 내리고 재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하지만 초보분들은 가끔 이제 그걸 잊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 내리시는 분들도 이 노루발 레버로 이렇게 노루발을 꼭 내리고 재봉을 해야 되고
뭐 초보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두꺼운 원단 같은 거를 할 때는 꼭 이렇게 꽉 차있기 때문에, 원단이 여기 이 노루발 아래쪽에 꽉 차있기 때문에 꼭 노루발이 내려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루발을 안 내리고 재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루발을 내리고 안 내리고의 차이가 있다고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노루발을 내렸을 때는 장력이 걸린 상태, 윗실의 장력이, 노루발을 올렸을 때는 장력이 안 걸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노루발을 내리고 재봉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두 번째예요. 노루발 올리고 한번 재봉을 해볼까요? 자, 벌써 엉켜서 나가지가 않아요. 밑에가 엉켜버린 거거든요. 자, 한번 밑에를 볼게요. 실이 지금 이렇게 엉켜서 원단이 빠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선은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서 빼주고, 지금 실이 이렇게 엉킨 거 보이시죠? 자, 우선 이렇게 엉켰을 때는 실을 먼저 빼고, 여기 지금 실이 엉켜 있어요. 아래쪽에 이 엉킨 실을 이렇게 먼저 빼주시는데, 이게 이제 어디 안에 끼어가지고 잘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풀리, 요 오른쪽에 있는 풀리를 이렇게 약간 비틀비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빼면은 이렇게 빠진답니다. 실이 이렇게 빠졌죠? 엉킨 실도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을 다시 끼워줘요. 그래서 노루발을 꼭 내리고 재봉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고요. 자, 요 세 번째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기본이 너무 많죠? 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 풀리거든요. 풀리. 이 풀리는 이 재봉틀에 발판을 밟았을 때 함께 돌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얘는 발판을 밟았을 때 항상 이쪽으로 돌아가는 애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애인데, 우리가 가끔 얘를 손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얘를 원래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가 있는 거죠. 초보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지키셔야 되거든요. 엉키지 않으려면. 얘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돌리시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 실이 끼어 있을 때, 그리고 바느질 중에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실이 빠져 있거나 그럴 때는 거꾸로 돌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늘만 조금 더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바느질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진짜 약간 정도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걔를 막 이렇게 바늘이 막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한 바퀴 이상을 돌린다거나 거꾸로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실은 엉킬 수가 있어요. 이 기계 자체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앤데 반대로 돌려버리면 당연히 얘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풀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려야 한다는 거, 꼭 이것도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내 몸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꼭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세 번째, 풀리를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번째는 바늘의 위치. 바느질을 끝낼 때의 바늘의 위치를 항상 이 상태로 두고 끝내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느질을 하겠죠? 대바금질을 하고 이제 바느질을 다 했어요. 이제 바느질을 끝내야 되는데, 이 바늘의 상태를 풀리를 돌려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바늘이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 이 내려가는 상태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상태가 아니고 가장 정점에, 가장 높은 점에 두셔도 되기는 되거든요. 원래 그 설명서 매뉴얼에는 항상 그 가장 높은 점에다가 두고 끝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런 재봉틀 말고 요새 전자식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렇게 끝내게 해주는 재봉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재봉틀을 쓰시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에다가 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딱 끝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냥 좀 더 안전하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까지 돌리거든요. 바늘의 상태를. 이제 바느질을 끝냈는데 만약에 이렇게 꽂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손으로 돌려서 빼줘야 되겠죠. 바느질을 끝낼 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점에서 끝내도 되고, 살짝 이렇게 저는 안전하게 살짝 내려오는 상태까지 두고 이제 여기서 바느질감을 꺼내거든요. 이렇게 꺼냈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딱 이 두 줄의 상태로 끝나요.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잘 끝나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고 이제 바느질을 끝낼 때, 자, 지금 이제 내려가는 상태죠. 내려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일 때 끝내면 실이 이렇게 엉킨 상태로 끝나거든요. 지금 실이 여러 줄이 나와요. 이렇게 원래 두 줄로 끝내야 되는데, 두 줄로 끝나고 이렇게 잘 스르르르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당겨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래 부분에 실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늘의 위치를 그렇게 아까 이렇게 정점에 가장 높은 점에 두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오는 상태로 두고 끝내셔야 돼요. 그거는 다음 바느질을 위한 준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끝내는 걸 정확하게 하고 끝내시는 게 좋아요. 풀리를 조금 더 돌리니까 이렇게 다시 두 줄로 나오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엉켜서 끝날까? 막 되게 이 재봉틀이 이상한가, 내 재봉틀이 이상한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거는 바느질을 하는 중간에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점 혹은 살짝 내려갈 때로 실을 두고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됐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거는, 바느질을 시작할 때 아까 이제 그 바늘을 내려오는 상태로 두지 않았거나 가끔 이렇게 그렇게 끝낼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항상 실을 이렇게 저는 잡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실이 두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이 위쪽에 하나, 원단 아래쪽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실을 이렇게 딱 옆으로 두고 위에서 이렇게 누른 채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건 버릇이 돼서 이렇게 쓰는데, 매뉴얼을 보면은 보통 실을 이렇게 뒤로 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뒤로 두고 노루발을 내리면 노루발이 실을 눌러주기 때문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이런 걸 배울 때나 이럴 때 자꾸 실이 시작할 때마다 엉키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실을 이렇게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그 실 엉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지저분하고 바느질이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서 실을 이렇게 누른 채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실을 누르고.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돼요. 바느질을 할 때. 내가 이 실을 시작할 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하나로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요거까지 5가지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앞에 한 장면을 느리게 편집한 건데요. 제가 바느질을 하기 전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종에 따라서 이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밑실이 아래에 이렇게 길게 남아있는 게 실 엉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실을 끌어올려서 일단 두고 윗실도 노루발 밑으로 두면서 두 줄을 함께 둡니다. 잘 한번 보시고 이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으로 윗실을 살짝 당기듯이 잡고 그 상태로 오른손으로 풀리를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윗실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밑실을 이렇게 걸고 나오거든요. 그때 왼손을 이렇게 살짝 더 당겨주면 밑실이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끌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윗실과 아래실을 두 개를 잡고 노루발 사이로 해서 이렇게 저는 옆쪽으로 둡니다. 진짜 재봉을 할 때 요 5가지 정도만 지키셔도 엉키는 일은 거의 95% 이상 없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요 몇 가지들을 잘 지켜가지고 바느질을 하시면 아주 쾌적한 바느질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요거 아닌 한 5% 정도의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치 요걸로 다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선 그 엉키는 거 해결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쾌적한 바느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자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